자사주 소각한다는데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왜 이 모양일까요? 소각하는 건 맞나요? 예, 또 요청들이 많이 옵니다. 심지어 이메일로 이런 걸 물어보시고 가끔은 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본인의 자산 운용을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데, 자산 운용 상담은 좀 삼가를 바랍니다. 예, 제가 그 답장하지 않아요. 네, 요런 거는 사실은 좀 궁금하실 테니까 저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여지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왔고요. 예, 그러면 왜 그런지, 자사주 소각은 진짜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7월 12일자예요. 한 달 정도가 됐죠.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지금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주주 친화 정책을 쓰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난 7월 12일 자사주 소각, 그것도 2조 원의 어마어마한 금액의 소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 소각 발표한 게 또 이제 공교롭게 제가 아침 방송을 했는데 갑자기 오후에 소각 얘기가 나와갖고 다들 화들짝 놀라셨었죠. 그리고 그때 주가가 40만원 부근까지 한번 갔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아? 그때 가격이 39만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어떻게 지금 33만원까지 내려오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소각되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일단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자사주 소각을 2조 원을 하루에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마무리되는 방식이 아니고요. 시차를 두고 여기 공시에도 나왔지만 2년간 하는 방식이에요. 시기를 정해두고 일정 물량, 일정 금액을 계속 소각해 나가는 방식인 겁니다. 자사주 매입 역시 매입하는 금액이 이번에 1,000억 원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사가 가지고 있는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 그리고 1,000억 원을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총 2조 원 정도를 소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1,000억 원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1,000억을 하루에 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시장에서 좀 이제 한 번에 또 시세가 튈 수 있잖아요. 그 1,000억 원 정도를 한 번에 매입하는 게 아니라 예정된 물량대로 이거를 이제 일임을 하죠, 증권사한테. 그래갖고 시차를 두고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법인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게 한간에는 이런 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사주 소각이 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야, 재무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에요. 재무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건 아니었어요. 보니까 요거 언제 샀냐면 코로나19 시기에 포스코 주가가 한 14만원 13만원까지 갔었거든요. 얘네가 14만원 15만원 거기 머물 당시에 진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해놨는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그게 빚볼 수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일부에서 흔들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재무의 부담설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조금만 검색을 해보고 이 포스코 그룹이 언제 자사주를 그때 대규모로 매입했는지를 보면은 오히려 그때 자사주 매입할 때가 야, 왜 이렇게 많이 사?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전화위복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장 자사주 소각 위에서 회사에서 나가는 현금이 1,000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영업이익 감소 시기에 재무부담 가중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포스코는 싼 값에 대거 확보해둔 자사주로 지금 4년 뒤인 현재 주주 환원 정책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2년 동안 된 셈인 거예요. 오히려 추후의 현금 흐름은 핵심 사업에 투자를 해서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전화위복의 계기였다, 이렇게 보는 게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야, 진짜 하고 있는 거 맞아? 자사주 소각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결론은 차질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14일 현재 기준으로 포올 현재 보유 자사주는 700만 주가 조금 넘어가요. 자사주 비중은 8.5%. 한 달 전에 869만 5,023주보다 169만 1,425주가 줄어들었고요. 비중은 10.3% 대비 1.8%포인트 축소된 거예요. 매각했다는 얘기예요. 지난달 말 기준 6,622억 원 규모의 기존 보유 자사주 169만 1,425주를 전량 소각한 것으로 기존 보유 자사주 가운데 19.5%가 소멸된 셈으로 보면 됩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도 속도를 내고 있어요.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원래 3회에 걸쳐서 주식 취득해서 이걸 소각하려고 했는데 7월 26일부터 3거래일 동안 26만 5,428주를 923억 원에 매입해서 이달 6일에 소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올 현재 EPS 주당 순이익은 17,833원 수준인데 아마 EPS는 더 높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소각 시기마다 높아지는 계산이 나오겠죠. 참고로 6월 30일까지 주식 보유했던 주주들은 8월 29일 주당 2,500원, 여기서 15.4%의 배당 소득세는 떼고 들어옵니다. 약 2,000원 정도, 2,100원 정도 주당 순수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배당금이 입금됩니다. 내가 10주 있다 한 2만 원 정도 조금 더 들어온다. 그래서 마라탕 플러스 맥주 한 잔 정도 먹을 수 있는 제 후배가 포스코홀딩스를 제 방송을 보고 예전에 얘가 30만 원에 샀어요. 딱 29만 원, 30만 원 정도에. 얘가 10주 사고 20주를 가지고 있는데 배당 시기마다 그렇게 좋대요. 그때 혼자 회식한대요. 하면은 뭐 한 3, 4만 원 들어오나 봐요. 치킨 시켜 먹고 마라탕 먹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돈으로 저는 제가 얘기한 게, 야 거기다 돈을 보태 갖고 한 줄 더 사라. 진짜 그게 좋아 보이면. 그게 이제 투자하는 방식이다 그래 갖고, 팁은 배당이 꾸준히 나오는데 성장성이 가미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몇 개 종목들. 그런 애들은 배당이 입금되는 날 오히려 투자가 또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또 일시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듣고 보면 어때요? 참 그냥 그 좋은 내용인데 주가는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물론 뭐 그 사이에 주가 급락, 블랙 먼데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전기차 화재 소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건 못 가도 너무 못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 발표로 투심이 일부 개선된 것은 있을 수 있고, 분명 도움되는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엄청난 주가 상승이 단기에 일어나는 구조도 아닌 것이 확인된 셈이죠. 그래도 이제 수급 등의 질적 개선이 얼마나 생겼는지는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밸류업을 한 거잖아요. 얘네들도 최근 한 달간의 수급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7월 15일부터 이게 14일날 공시를 한 거니까요. 8월 14일까지 수급 기준으로 보면은 개인이 팔았습니다. 포스코 개인들이 요즘에 꾸준히 팔고 있어요. 외국인이 소폭 샀고요. 기관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연기금도 심지어 팔았어요. 연기금이 매수를 안 했습니다. 기타 법인에서 935억 원 사면서 얘네들이 지금 이제 밸류업에 조금 이제 도움을 준 건데, 개인은 질려서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나가는 꾸준한 추세가 이미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고, 오히려 이러니까 개인들은 팔고 나갔습니다. 그 외국인은 어때요? 매수하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조금 높아졌는데 7월 대비해 갖고 지금 이제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 이건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 비중이 한 33%대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뭐 20%대는 역대 최저거든요. 포스코 그룹상. 이건 큰 의미 없습니다. 기타 법인 지금 935억 원 매수는 자사주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 매수로 하방 지지가 있었던 셈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례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 공시에도 연기금이나 기관은 딱히 아직까지는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이번 달에 바뀐 종목들 보니까 금융주랑 뭐 증권주 이런 애들 위주로 산 거 보면 걔네들이 지금 밸류업 공시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갖고 향후에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너무 큰 기대는 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연기금 수급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냥 참고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연기금 수급이 그 반도체랑 반차라 그러죠. 반차 팔고 그다음에 금융 쪽으로 밸류업 쪽으로 들어갔다. 뭐 연장선이고요. 다만 기업은 뭘 봐야 돼요? 실적 개선이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반기 철강 업황 개선이 지금 무엇보다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첫 번째로. 왜냐하면 캐시카우가 잘 들어와야 돼요. 그 철강 무시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철강이 잘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어떠한 악재가 터졌을 때 그래도 얘네들은 돈을 꾸준히 벌잖아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적자 얘기가 절대로 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 업황 개선이 필요한데, 그래도 철강이 지금 중국 쪽에서 내릴 만큼 내렸고 밀어내기 물량들도 줄어들고 있고, 철강사들이 중국에서 지금 감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요 공급 부분에서 조금 이제 공급 물량들이 줄어들면서 맞아갈 수 있고, 재고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재고 밀어내기를 하더라도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하반기에 기대를 할 수 있는 측면이다. 한마디로 내릴 만큼 내렸으니까 하반기에 철강 쪽은 그나마 좀 한고비를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포올의 분기 실적은 고무적인 건 그래도 매분기 조금씩 개선은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꾸준하게 개선이 이어지면서 늦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늦 하반기 내년 상반기 초 업황 개선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확인은 해야 돼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적이랑 업황 개선 확인 시기까지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가의 하방을 좀 지지하면서 수급 개선 효과를 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좀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가파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작년 1, 2분기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급등세는 이제 기대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급등은 안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섭섭할 수 있고 네가 뭔데 그딴 얘기를 하냐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비이성적인 장세였습니다. 그거는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난 뒤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올라가려는 실적이 있으면 차근차근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얘는 무겁고 포스코예요. 여러분 상대는 포스코입니다. 얘는 워렌 버핏 형님도 힘들어했고요. 고 찰리 먼거 선생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버린 주식이 바로 이 주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던 주식이 얘인데 얘하고 싸워서 쉽게 이길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지금 자사주 소각 등은 잘 되고 있다. 다만 아직 딱히 소각과 더불어서 함께 나아갈 만한, 한마디로 달리기 잘 하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이렇게 부스터를 주고 뭔가 영양제를 주고 이럴 동력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양축의 좀 철강의 실적과 2차전지의 그런 꾸준함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나 얘네들의 뭔가 드라마틱한 것들이 보이는 게 좀 아직까지는 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들어오겠죠. 하반기가 되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답답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더딘 흐름은 일정은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는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